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도서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고 그 시선이 정확히 한 곳으로 모여들었다. 낡은 안내 데스크 너머에서 흥분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은 이 도서관의 직원인 듯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말투는 노골적으로 공격적이었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한 청년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어깨 위엔 작은 가방이 걸쳐 있었고 얼굴은 당황스러워 보였다. 직원은 그대로 손가락을 뻗어 청년을 가리키며 당신 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 보니 관광객 같은데 여긴 아무나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몰라요? 하고 내뱉었다. 순간 청년의 옆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 저 사람, 손흥민 아냐? 설마, 여긴 서울 시내 작은 도서관인데 왜 그런 유명인이 여기 있겠어? 근데 너무 닮았지 않아? 아니, 그 얼굴이면 거의 확실한데? 이런 속삭였다 대화들이 교차했고 모두가 점점 더 흥미로워하는 듯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청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분명 회원카드를 갖고 있고요. 어쩌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저한테만 자료를 안 빌려주시더군요. 차고? 아니요, 전혀 차고 없어요.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아까부터 보셨을 테지만 전 다른 분들 요청은 다 처리해드렸습. 그런데 당신은 글쎄요, 특별 대우라도 바라는 거예요? 하고 혀를 끌끌 찼다. 청년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직원이 말을 끊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 이 도서관은 일반 서적이나 정기간 핵물 이용에도 규칙이 있어요. 특히 외국 자료나 확대한 대활자 자료는 훨씬 제한적이라고요. 그런 걸 아무나 보여줄 순 없지 않습니까? 곁에서 구경하던 중년 남성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아니, 저기 듣자 하니 저 청년이 손흥민 맞는 것 같아. 뭔가 대활자본을 찾는 모양인데 무슨 사연인가? 또 다른 사람이 가만히 핸드폰을 꺼내 들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거 찍어 놔야 하는 거 아냐? 도서관 직원이 손흥민을 막대하는 장면이라니 이거 엄청난 뉴스거리 될 수도 있어. 그러자 한 젊은 학생이 옆에서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저도 늘 오는 도서관인데 저분이 회원 카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규칙상 문제될 게 없으면 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직원은 그 학생을 노려보며 날카롭게 대답했다. 이봐요, 학생. 당신이 이 도서관 규정 다 아는 것도 아닐 텐데 참견하지 말아요. 아까부터 목소리가 커져서 주변 분들에게 민폐가 되고 있어 불편하시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바로 그때 문제의 청년이 옆 사람을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큰 글자 신문이나 잡지가 필요해서 부탁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내시니까 당황스럽네요. 그의 어조에는 억울함과 곤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도서관 다른 직원이 다급히 달려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어떻게 된 거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러자 첫 번째 직원이 버럭 소리 질렀다. 이 사람 대활자본을 달라고 우기는데요. 게다가 뭘 어쩌고 저쩌고 해외 자료까지 찾겠다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응대를 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청년 쪽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무슨 자료를 찾으시는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도쿄에서 발행되는 스포츠 잡지의 대활자본을 이 도서관에 구비해 놓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청년이 대답했다. 일본어 대활자본이라면 장애인이나 시력이 약하신 분들이 주로 찾으시는 거라 접근 절차가 조금 있습하지만 회원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열람하실 수 있는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다른 직원이 묻자 청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저는 손흥민입니 여러 이유로 지금 대활자본 자료가 꼭 필요해서요. 하고 답했다. 이름을 들은 순간 근처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진짜 손흥민이잖아. 얼굴만 같은 줄 알았더니 아니 손흥민이 왜 시력 문제가 있는 거지? 혹은 그냥 편하게 읽으려고 그런 걸 수도 있어. 스포츠 선수니까 눈이 필요한 걸지도 모르지. 작은 목소리들로 온갖 추측이 오갔다. 하지만 첫 직원의 태도는 여전히 싸늘했다. 하하, 손흥민. 그래요, 알겠습.
그런 이름 가진 분 많아요. 설령 진짜 축구선수 손흥민이라 해도 여긴 내가 관할하는 자료실입니.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이 그렇다고요. 쉬운 말로 당신 때문에 우리 도서관 운영이 흔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이미 온라인으로 예약까지 마쳤고 확인 메일도 받았어요. 대활자본을 이용할 때 특별 면담을 받아야 한다길래 절차에 따라 서류까지 준비해 왔거든요. 손흥민이라고 밝힌 청년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비꼬며 웃었다. 서류? 어디 서류 좀 들어봅시다 하긴 요즘은 아무나 연예인이니 뭐니 하며 별별 서류를 들고 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저 직원 너무 무례하잖아.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비웃어? 게다가 저 사람이 진짜 손흥민이라면 굳이 이렇게 막대할 이유가. 이 와중에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듯 했고 또 다른 사람은 SNS에 글을 쓰듯 분주히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 사실 지난번 대표팀 일정으로 일본에 갔을 때 작은 활자 신문을 오래 읽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시력이 좀 피로해져서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 대활자본 정기간 행물이 있다는 걸 듣고 왔습.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말을 듣자 작은 박수를 치듯 웃으며 직원이 재차 비웃음을 보였다. 하하, 그래요? 눈이 안 좋으시다고요? 아니, 세상에 축구 선수가 시력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서관이 바로 특별 제공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 당신은 유명인이라고 생각해서 특권을 원하나 본데 잘못 찾아오셨네요. 그 순간 도서관 안에 있던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직원 양반, 나도 대활자본을 주로 봅니다만 내가 알기론 회원이면 누구라도 신청만 하면 이용 가능하다고 들었소. 게다가 지금 보니 예약도 했다 하지 않소. 그럼 그냥 내어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딴지를 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직원이 그 어르신에게도 쏘아 붙였다. 어르신 죄송한데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마세요. 여기 도서관 운영 방침이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어요. 제가 더 알아보고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일단 모두 물러서 주십시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거세졌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 대놓고 막말하네. 저거 완전히 권위남용 아닌가. 손흥민이고 뭐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 이거 그대로 영상으로 올리면 엄청 시끄럽게 될 거야. 어느새 도서관 관리 담당자로 보이는 중간 관리자가 뛰어와서 상황을 파악했다. 여기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자 예의 그 직원이 쟁얼음으로 중간 관리자에게 다가가서 소곤소곤 무언가 설명했다. 그 모습을 본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자료 한번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중간 관리자가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손을 들어 모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난처한 얼굴로 손흥민에게 물었다. 일단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나 회원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지갑에서 회원증과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곁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오, 진짜구나. 누군가 나직이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진짜 손흥민 맞네, 사진 똑같아 하고 외쳤다. 중간 관리자는 곧 뻘쭘해진 표정으로 직원에게 말했다. 이분 예약된 기록이 있습. 그리고 회원 자격에도 문제 없고요. 다만 대활자본이 귀중 자료라 평소엔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 이미 완료된 절차네요. 그제야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자 직원이 또 한마디 내뱉었다. 예약이 됐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당장 열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 내가 이 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피우는 이용자에게 이 귀한 자료를 순순히 내줘도 될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관중처럼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성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게 무슨 억지예요. 당사자가 시력이 불편하다고 설명했고 서류 준비까지 했고 정식 예약도 했으면 그냥 내주면 되잖아요. 또 다른 이가 맞장구 쳤다. 그렇죠. 유명인이라고 해서 더 잘해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이유도 없고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들 도서관 운영이 우스워 보이세요?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제 권한도 있습. 괜히 가십거리 만들 생각이면 나가서 떠드시라고요. 보안 요원 불러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손흥민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중간 관리자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남들처럼 똑같은 절차를 밟았고 대기도 충분히 했습.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은 없어요. 제발 오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 한국에 왔는데 마침 도쿄에서 발행되는 잡지 기사 내용을 큰 글자로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눈에 피로가 심해서 작은 글자는 잘 보이지 않아 힘들어요. 중간 관리자가 머리를 긁적이며 주변의 뜨거운 시선을 의식한 듯 불안하게 말을 이었다. 알겠습. 절차 자체는 이미 문제없다는 게 확인됐으니 제가 곧바로 자료 실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벌떡 일어서며 반발했다. 잠깐만요. 그렇게 쉽게 허락할 겁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규정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 있었다. 사람들은 직원의 완고한 태도에 불만을 터뜨렸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이 모습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려는 듯 바쁘게 움직였다. 우리도 이렇게 대우받아 본 적 있다. 시력 약자를 위한 대활자 자료가 있어도 정작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더니 사실이었네. 이것만 봐도 시스템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난 그냥 규정 지키자는 얘긴데 왜 모두들 나를 비난하는 겁니까? 직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어느 장년층 신사가 조용히 다가서며 말했다. 규정이라면 이미 이분이 준수하셨지 않습니까? 규정을 구실로 권력을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개인적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일 처리를 해주시죠. 직원은 잠시 말을 잃더니 마지못해 중간 관리자에게 열람 절차를 맡기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중간 관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 이제 바로 자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 시점에서 구경하던 이들이 슬쩍 서로를 보며 수근댔다. 이거 끝난 건가? 아니, 아까 직원 태도 보니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영상 올라가면 곤란해지겠지. 손흥민은 거듭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표했다. 아닙니, 저도 괜히 소란스러워진 것 같아서 죄송해요. 다만 제 사정이 급해서 큰 글자 자료를 빨리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직원이 비웃듯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래서 결국 유명인 프리패스 쓰신 거네요? 참 편하시겠어요. 그 말에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손흥민은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봤고 주변에서 듣던 사람들도 분노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도대체가 무슨 문제로 계속 이러시는지. 직원이 그제야 폭발하듯 소리쳤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소위 스타라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꼴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남니. 나는 평범한 사람들 위해 일하고 싶지. 이런 특권층을 모시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직원의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을 대경실색하게 만들었다. 특권이라뇨? 손흥민이 고개를 갸웃했다. 저는 그냥 제 사정 때문에 자료를 이용하려던 거였고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기다리는 동안 더 힘들었습. 그리고 유명인이라 해서 뭐가 달라질 거라 생각지도 않았고요. 구경꾼 중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다. 와, 저 직원 진짜 상식 바뀌네. 도서관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그렇게 못마땅하면 왜 일을 하고 있대. 한편 도서관 안다른 곳에서 소식을 듣고 뛰어온 듯한 몇몇 사람들이 보였다. 교사로 보이는 이들과 출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중 한 교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여기가 지금 대활자본 문제로 소란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저희가 대활자본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혹시 그 관련 이슈인가 해서요. 출판 관계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이내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큰 글자 자료를 찾고 계신 분이시죠? 저는 시력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 대활자 교재를 만드는 편집자로서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짧게 상황을 전했다. 그러자 그 편집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아이쿠, 정말 이런 문제로 아직도 이용자가 막히고 있다니.
우리나라 도서관도 사각지대가 많네요. 저희가 최근에 교육자, 작가분들과 함께 유니버설 폰트 사이즈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대활자판이나 큰 글자 자료를 더 손쉽게 쓸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참 시간이 걸리네요. 교사도 한마디 거들었다. 맞습.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도 시력이 좋지 않아 큰 글자 자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매번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직원분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대하곤 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같은 투로 나오시면 아이들은 위축되고요. 이야기를 듣던 구경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불편했던 경험담을 하나둘씩 쏟아냈다. 맞아요. 저도 노안이 와서 큰 글자 자료가 없으면 독서가 힘든데 그럴 때마다 특별 취급하느냐는 말 듣기 일쑤예요. 내 돈 내고 세금 내는데 왜 당연한 권리를 특권처럼 받아야 하죠? 온갖 목소리가 모이자 직원은 더욱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중간 관리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우선 대활자 자료 열람은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게 하겠습.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나 절차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이 문제는 개인적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문제임니 부디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그러나 직원은 아까의 흥분이 쉽게 풀리지 않는 듯 여전히 단호한 눈빛이었다. 조습, 저도 제 할 말이 있어요. 지금까진 계속해서 이 도서관에 큰 글자 자료 요구하는 분들 중에 제대로 규정도 모르고 때만 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막상 빌려가서는 훼손하거나 제때 반납하지 않는 일도 많았습.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출판 편집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대했다. 그럴 수도 있죠. 헌데 규정을 지키는 분들까지 막대하면 곤란합니. 지금 이분은 절차를 다 지켰고 예약까지 했고 서류도 준비했습. 그런데도 이렇게 배척당하면 누구라도 불쾌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공감했다. 맞아요. 왜 잘 지키는 사람마저 한데 묶어서 의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 몸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저도 제 처지가 있단 말입니. 이 자료를 잘못 제출해 줬다가는 담당자로서 제가 질책당하기 마련이니까요. 실제로 민원도 몇 번 받았고요. 손흥민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만약 관리자의 입장이라면 귀중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 그런데 이용자가 정당하게 진행하는데도 특권 운운하며 면박을 주는 건 옳지 않잖아요. 이에 짧은 침묵이 흐른 후 직원이 작게 헛기침을 했다. 그렇긴 하죠. 제가 좀 과했던 건 인정합니다만 애초에 유명인이면 제가 괜히 위축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얽혔던 것 같네요. 이 말을 들은 구경꾼들 중 몇몇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위축? 아니, 이 상황에선 누가 봐도 그분을 괜히 질투나 멸시 같은 걸로 몰아붙였던 거 아니야? 하고 수군댔고 다른 사람은 어쨌든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다. 중간 관리자는 직원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자,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죠. 이 일 크게 번지면 도서관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겁니.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도 많으니 그대로 넘어갈 수도 없고요. 직원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깊게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 씨,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너무 예민하게 대응했던 것 같습. 죄송합니. 규정 준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불편함을 드린 건 맞으니 사과드릴게요. 순간 주변에서 작게 박수가 일어나기도 했고 안도하는 기색이 곳곳에서 비쳤다. 그러나 손흥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제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대활자 자료나 특별 자료를 필요한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 전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출판 편집자와 교사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가분들이나 다른 교육자들과 함께 유니버설 폰트 사이즈 같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도서관에서 대활자본이나 다양한 인쇄 형식을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제도화시키는 게 목표죠. 직원은 조심스레. 그럼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점들을 더 공부하고 개선 요청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중간 관리자도 덧붙였다. 당장 정책을 바꾸는 건 한 번에 되지 않겠지만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우리도 시력이 약한 분들이나 노인분들, 또 다른 접근성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좀 더 열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직원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말문을 열었다. 손흥민 씨, 제가 대활자 본 자료를 특권이니 뭐니 하며 비웃은 건 정말 사려 깊지 못했습. 이 일 계기로 개인적으로도 큰 반성을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손흥민도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대답했다. 괜찮습. 저도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보다도. 다른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 정말 필요한 자료임에도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하니까요. 그러자 교사들이 일제히 미소 지으며 만약 도서관에서 뭔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자료 접근성을 확대한다면 저희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 학생들도 자신 있게 자료를 빌리러 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고 화답했다. 편집자 역시 저희 출판사에서도 이런 소식이 있으면 함께 기사도 내고 작가님들과 협력해서 도서관 자료를 더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때 스마트폰으로 계속 촬영하던 한 청년이 작게 소리쳤다. 라이브 방송으로 봤던 사람들이 지금 이 대활자 자료 문제에 엄청 공감한대요. 댓글에 우리 동네 도서관도 비슷하다며 경험담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손흥민 씨가 왜 대활자본이 필요한지 이해한다. 공공장소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손흥민이 그 얘기를 듣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 많은 사람이 불편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면 저야말로 기쁨니 그러니 이 영상이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나 매체를 통해 확산되더라도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 사안이 널리 알려져서 제도나 인식이 개선된다면 좋겠습. 다만 오해 없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직원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제가 처음에 악의적인 태도로 대했으니 혹여나 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겁니 부디 조금이라도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이제야 한숨을 돌린 듯 좀 더 밝은 목소리로 도서관 내에 알렸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대활자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의심이나 과도한 심사를 하지 않고 정식 절차만 있으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것입니. 그리고 직원 교육을 통해 접근성 문제나 이용자 배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숙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작은 환호와 박수가 일어났다. 교사나 편집자, 그리고 다른 시민들은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한 번에 제도 전체를 바꾸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죠.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등등 지지의 말을 이어갔다. 한 여성 관람객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계속 알려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미디어 인터뷰 같은 거 하실 계획이라든지. 손흥민은 웃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만약 제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 누구나 같은 정보와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니까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눈이 피로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해진 분들이 많거든요. 직원은 조용히 끼어들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로 불편드렸으니 제가 직접 도서관에서 대활자 자료 개선 모임을 제안해 보겠습. 동네 주민들과 교육자, 출판 관계자분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도 제 일에 애정이 없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중간 관리자가 활짝 웃으며 좋은 생각입니. 저희도 지원하겠습. 이 도서관이 작긴 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한 지식 창고가 되어야 하니까요.
만약 손흥민 씨께서도 시간 되시면 다음에 한 번 자리에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었다. 손흥민은 호의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제 일정이 맞는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 그리고 이렇게 좋은 변화를 만든다면 저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와, 이건 꼭 인터넷에 올려야겠다. 진짜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어. 처음엔 직원이 저렇게 적대적이라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대화로 해결이 되는구나. 등등 감탄 어린 반응을 보였다. 직원도 어색하게 웃으며 사실 축구엔 별 관심 없지만 오늘 일로 제가 많이 배웠습 유명인이라서 더 싫어했던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편협하게 규정만을 붙들고 있었는지도 깨달았네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고 허리를 숙였다. 손흥민은 그를 일으키며 괜찮습 저도 감사해요. 이제 자료 이용하게 해주실 거죠? 사실 지금 필요한 기사들을 빨리 읽어야 해서 도쿄에서 발행된 스포츠 매거진 대활자본이 긴급합니다. 하고 말했다. 직원이 서둘러 자료실 문을 열면서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세.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끌었다. 주변 사람들도 빙 둘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결 부드러워진 공기를 느꼈다. 중간 관리자는 작은 마이크를 잡고 도서관 전체에 공지했다.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소란이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도서관은 대활자본, 여러 다른 접근성 자료 등에 대해 더 심도 있는 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 앞으로는 더 편안하고 공정하게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한편에선 교사와 편집자들이 모여 공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들 목록을 넘길게요. 저희도 출판사 쪽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며 열띤 대화를 나누었다. 손흥민이 잠깐 돌아서서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결론이 좋게 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변화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손흥민 씨, 이제 어떤 계획 있으세요? 다음 경기 준비는 잘 되시나요? 하고 묻기도 했다. 손흥민은 웃으면서 경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일이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접근성이라고 하면 때로는 운동장에서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장치 같은 것만 생각했는데 지식과 정보의 접근성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 저도 앞으로 더 목소리를 낼게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하겠습니다. 꼭 잘 되길 바라요. 하고 환호했다. 그때 도서관 스피커를 통해 작은 멜로디와 함께 관리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었지만 앞으로 저희 도서관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 손흥민님께서 지금부터 자료를 열람하실 예정이며 일반 이용자분들도 궁금하신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 그리고 곧 저희가 유니버설 인쇄 캠페인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방송이 끝나자 구경꾼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끝나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나중에 꼭 SNS에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해야지. 하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다음에는 더 합리적인 절차가 생길 거라고 믿자. 그래야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다시 생기지 않으니까. 하고 희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손흥민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료실 안으로 들어가며 다시 한번 주변을 돌며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편히 열람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꼭 도서관에 알려주세.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따뜻한 박수가 뒤따랐다. 얼마 뒤 관리자가 조용히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 일이 너무 피곤하거나 언론에 과하게 노출되는 게 부담되진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차단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크게 상관없어요.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특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잖아요. 혹시 언론에서 저를 인터뷰하겠다면 이번 기회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 순간 직원이 대활자 잡지를 조심스럽게 건네며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죄송했습. 제가 먼저 웃으면서 조롱한 거. 그건 제대로 못된 태도였어요. 이름 알아보고도 인정하기 싫었나 봅니. 그냥 저도 이런저런 감정이 있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진짜로 모든 이용자를 공정하게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니 저도 기쁨니. 저도 사람들 앞에서 약간 흥분했던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덕분에 좋은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으니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손흥민이 밝게 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자료실 앞까지 지켜보던 교사와 편집자, 그리고 다른 시민들은 서로 마주보며 말했다. 오늘 일, 그냥 소동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좋겠다. 그렇지.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유명 인사가 적극적 역할을 해준다면 더 파급 효과가 있을 거야. 이 기회에 다른 도서관들도 뭔가 바뀔지 몰라. 우리도 계속 이 이슈를 퍼뜨려야겠어. 도서관 문 밖을 나서는 길에 한 학생이 손흥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다음에도 오시겠죠? 그때는 저도 꼭 대활자본으로 된 축구 관련 책 좀 빌려보고 싶어요. 그러자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물론이에요. 혹시 다음에 또 여기서 만날지도 모르니 그때까지 도서관도 많이 이용해 주세.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이 대활자본 때문에 불편 겪는다면 오늘 일도 이야기해 주면서 함께 제도 개선 건의하면 좋겠어요. 하고 화답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전 자연스럽게 서로 오늘 일, 온라인에서 후속 소식도 확인해야지. 맞아요. 계속 지켜봐야 우리가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 라며 다음을 기약했다. 도서관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처음의 긴장감과는 달리 희망 어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사건은 도서관 SNS를 통해 공지되었고 빠른 속도로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다. 손흥민이 대활자 자료를 필요로 했는데 도서관 직원이 배척했다. 라는 충격적인 타이틀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도서관 내부 규정 개선 그리고 유니버설 폰트 사이즈 캠페인 협력으로 이어졌다. 라는 희망 어린 메시지로 이어졌다. 한편 직원은 공식으로 내부 게시판과 이용자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다. 개인적 감정으로 대활자본을 요청하신 이용자님께 불편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합니. 앞으로 모든 이용자분께 공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도서관 측도 이를 공유하며 조속히 접근성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며칠 뒤 지역 뉴스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자 인터뷰 속 손흥민은 누구나 책을 읽고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우리 사회가 몸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라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말미에 한마디로 마무리했다. 한 번의 싸움이나 갈등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바뀌어가는 긴 여정이 됐으면 합니다. 도서관 직원도 재차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 지금은 유니버설 인쇄물 개선 모임 기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시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 더 많은 분이 큰 글자나 보조 도구를 통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뉴스가 방송되자 온라인상에서는 와, 드디어 대활자본이 좀 더 주목받나 보다. 우리 부모님도 책 읽기 힘드셨는데 이 기회에 제대로 바뀌면 좋겠다. 역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분이 목소리를 내주니 바뀌는 속도도 빠른 듯 하는 긍정적 평가가 쇄도했다. 물론 직원이 너무했다. 처음엔 완전 무례했는데 반성하면 뭐가 달라지나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변화의 발판이 되었다. 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리고 도서관 측은 한 달 뒤 모두가 쉽게 읽는 글자, 함께 만드는 책이라는 주제로 지역 교사, 작가, 출판 관계자, 그리고 이용자 대표를 초청하는 토론회를 열겠다. 라고 공지했다. 이 소식에 사람들은 꼭 가야지. 이런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지면 좋겠다. 며 열광했다. 손흥민 또한 일정이 맞으면 참여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혔고 직원 역시 가능하다면 직접 토론회 사회를 맡아보겠다. 라고 의욕을 드러냈다. 그렇게 처음엔 무례와 멸시로 얼룩졌던 사건이었지만 도서관 내부와 외부가 함께 진심으로 사과와 화해를 이루고 앞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많은 이용자는 이 사실을 SNS나 지인들에게 전하며 앞으로 대활자 자료를 좀 더 편하고 당연하게 빌릴 수 있게 될 거야. 문제를 겪었어도 우리가 움직이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라고 입을 모았다. 그날 밤 손흥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짧은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 오늘 뜻밖의 소동을 겪었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웠습.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이 있다면 목소리를 내주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의식을 바꾼다면 결국 세상도 달라질 거라 미습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함께 얘기해봐요. 그의 이런 진심 어린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결국 이 사건은 모두에게 특별 대우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누군가는 댓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함이 차별 없이 배려하고 서로의 사정을 인정하는 것. 그게 도서관이든 경기장이든 어디서든 통용되어야 하죠.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이 말처럼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사각지대에 빛을 비추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토론회 때도 뭔가 또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도서관을 떠나며 누군가가 농담처럼 던진 이 말에 교사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세. 그리고 함께 바꿔나가 봅시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요. 각자 SNS에도 올리고 지역 게시판에도 알리고 조금씩 변화를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서로 웃음으로 마무리되며 모든 사람은 새로운 변화의 희망을 안고 밤거리에 세우며 들었다. 그리고 누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일로 뭔가 달라질 수 있겠지. 꼭 그래야 해. 분명 작은 불씨가 크게 타오를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목소리를 내주세. 그리고 도서관 측이 추진하는 토론회나 개선 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누군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남긴 이 제안은 밤하늘에 잔잔히 퍼져나가듯 많은 이들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로 다시 모일 일이 생길 테지만 그때는 좀 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길. 그리고 이 이야기를 SNS와 유튜브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계속 지켜봐 주세.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게 마무리된 도서관 소동은 사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이제 목격했던 이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소식을 알게 된 시민들이 모두 계속 변화를 주시할 테니 잘못은 바로잡고 필요한 건 챙기자 라며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좋아요. 꼭 이 다음 장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도서관 앞에서 흩어지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번갈아 울렸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단어를 주고받았다. 마치 이 작은 소동 하나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서막이라는 듯이. 결국 이 이야기는 한 명의 유명인에게만 해당하는 우여곡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며 한 단계씩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였다. 그럼 우리 내일도 여기에 다시 와요? 마지막으로 한 학생이 물었을 때 옆에 있던 친구가 씩 웃으며 물론이지. 또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해 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자고 하고 답했다. 한바탕 긴 갈등의 밤이 저물어 가지만 내일은 분명 더 나은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오늘 이곳에 모였던 모든 이가 만들어 갈 것이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지 않나요? 실제로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지켜보고 또 함께 행동해 주세. 그런 작은 관심과 참여가 진짜 변화를 이끈다는 걸 오늘 우리 모두가 확인했으니까요.